남편은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. 응. 저희 한 10번 싸웠어요. 이혼도 할 뻔했었어요. 외로움이 제일 좀 컸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견뎌야 하는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밖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.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구나.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계속 외롭습니다. 사람들한테 서로 말 못하죠. 물어보진 않아요. 임신 됐냐 안 됐냐. 그냥 저는 그런 게 좀 스트레스라는 걸 아니까 말할 때까지 물어보질 않아요.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%의 이야기 일부 인식의 벽. 부부가 1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안 생기는 난임. 우리나라 부부의 15%는 난임입니다. 매년 난임으로 진단받는 사람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. 최근 10년간 1.5배나 늘었습니다. 지난 2022년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23,000명. 전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났습니다.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임신 되게 쉽게 되는 것 같고 되게 조심해야겠다. 내가 원하는 그때가 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시험관을 하고 내가 겪으니까 주변 애들 진짜 5명에 3명이 임신이 안 돼서 나 아직 이번에도 안 됐어 이번에도 안 됐어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준비하고 있는데도 이번에도 안 됐어 이러고 그리고 한 번 유산돼서 다시 또 계속 시도하는데 잘 안 돼요. 젊은데도 잘 안 돼요.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14만 건. 그중에서 3만 7천 건만이 임신으로 이어졌습니다. 27% 확률의 간절함을 건 사람들이지만 괜한 눈초리에 받은 상처들이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숨게 만듭니다. 주변 사람들, 가까운 친구들, 심지어 가족에게도 난임 얘기는 어렵습니다. 아버님이 큰 의미 없이 왜 너희는 애를 같이 안 갖냐. 동선에 이제 애를 가졌으니 같이 비슷하게 나와서 비슷하게 키우면 좋을 텐데 라고 가볍게 던지신 말씀에 제가 엉엉 울었거든요. 저도 가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. 주변 시선이 난임이야 했을 때는 되게 안쓰러워해. 근데 막상 임신을 해가지고 내가 좀 예민해. 갑자기 출혈이 조금 보인다든지 하면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. 난 주사를 한 대 더 맞아야 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얘한테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? 이런 건데 왜 너만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? 분명히 나 안쓰럽게 봤던 사람인데 또 뒤돌아서면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말을 하니까 감정적인 게 되게 동요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. 좀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은 느낌? 뭐 수험생으로 치면은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계속 공부하잖아요. 좀 그런 느낌. 다른 경험자분들도 말씀하신 게 여러모로 그냥 말 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분들도 계세요. 진짜 내가 임신이 끝끝내 안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있고 좀 제 스스로가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좀 피폐하다는 걸 느껴요. 사람들한테 서로 말 못하죠. 그 친구들한테도 이제 처음에 이제 친구 안 된다 했는데 그 후로 이제 물어보진 않아요. 임신 됐냐 안 됐냐. 그냥 저는 그런 게 좀 스트레스라는 걸 아니까 말할 때까지 물어보질 않아요. 주변에서도 너 임신했어?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직 안 했다고 하면은 좀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런 게 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. 아직 막 저기는 난임병원 다니는데 아직 임신을 못했대. 이런 것도 싫고 하니까 막상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할까? 언제까지 시술을 해야 할까? 시험관 시술을 계속했는데도 결국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? 과연 몇 번을 시도해야 포기할 수 있을까? 나는 왜 이렇게까지 임신을 하려고 하나? 하루에도 12번씩 드는 생각들이지만 이들에게 아이는 그저 자연스럽고 당연한 가족의 모습입니다. 하지만 난임은 여자 탓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습니다. 내가 좀 아파가지고 이런가?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진짜 나 때문인가? 계속 이런 생각 하긴 했어요.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대부분 여자한테 문제 있다고 되게 많이 생각하세요.
난임 부부가 위로를 얻는 곳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임신, 출산 커뮤니티나 난임 카페입니다. 여기서 어려운 의학 용어를 익히고 난임 시술을 더 많이 해본 고차수 선배들은 몸 상태에 따라 언제쯤 병원에 가게 될지 대충 알려주기도 합니다. 하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. 시술을 시작한 지 오래된 순서대로 생명이 찾아오진 않습니다. 같은 공간에서 위로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 먼저 생명이 찾아오면 쉽사리 축복해 줄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. 제가 먼저 시험관을 오래 했고 친구는 인공수정을 제가 그것도 빨리 병원 가봐 해가지고 겨우 가서 인공수정 한다 해서 시험관 하라니까 인공수정 하지만 했는데 인공수정 한 2번 하고 바로 시험관 넘어갔는데 바로 된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약간 좀 진짜 실제로 경험하니까 좀 묘하더라고요. 축하하고 근데 그 친구도 내가 막 이런 것도 알려주고 서로 막 그런 걸 공유하고 일상을 그렇게 했는데 되니까 뭔가 좀 나만 남은 것 같은 느낌? 단톡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나는 임신을 했는데 저 사람은 오늘 실패를 했대. 내가 기쁜 거를 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슬프다고 쟤를 축하를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. 그 병원에 가서도 저는 아가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임신 전에도 출산 전에도.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. 왜 내가 이러지 싶게끔 애가 안 예뻐 보였어요. 병원에 갔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를 느꼈던 게 그냥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제 둘째를 시험관으로도 가지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도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. 엄마가 진료를 보고 바깥에서 아빠가 애를 보고 있는데 애기니까 시끄럽게 할 수 있거든요. 병원이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그 아이를 만났으면은 조금 다른 표정을 지었을 것 같은데 하나같이 쟤를 여기 왜 데리고 와? 그런 표정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. 첫째 때 이게 상황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. 그때 너무 슬펐어요. 유산이 되었지만 첫 임신 성공 당시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들었던 노래 한 곡. 우연히 필연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병원을 갈 때마다 같은 노래를 트는 심정을 누가 알까요? 난임의 원인을 찾기 위한 많은 검사와 끝없이 이어지는 시술들이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. 그마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 부부 중 20%는 마음의 벽을 만난 것 같습니다. 사실 살면서 노력한 만큼 뭘 이루지 못한 적이 없었더라고요. 물론 시험도 못 본 적 있고 뭐 탈락한 적도 있고 그런데 노력을 하면 그만한 보상을 받았던 게 당연했던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 난임 문제는 한 번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벽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좀 그런 심리적인 문제, 굉장히 외롭고 괴롭고 두려운 문제가 있고 저는 그때가 제일 현타와요. 난자 채취하고 배아 몇 개 나왔습니다 하고 그 배양 결과는 며칠 날 알려드릴게요 하는데 전화로 알려주시거든요. 저는 이제 알아요. 간호사의 목소리에서 그 말투에서 실패구나라는 걸 이렇게 끝을 흐리는 안 좋구나 또. 근데 예상은 하고 있어요. 항상 기대는 하지 말아야지. 보나마나 하면 안 됐겠지. 물론 긍정적인 사고가 좋은데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너무 크잖아요. 그래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전화를 받으면 눈물이 나요. 익숙하지 않는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지만 그 마음을 가족이나 친구, 동료 등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 보이기 힘듭니다.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 들었던 노래가 있었거든요. 소양의 바람 노래라고. 그러니까 그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. 그 노래를 듣고 순천 처음에 병원 갔는데 건강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병원 갈 때 무조건 딱 그 자동차 정도가 끝나면 일부러 그 노래를 들었어요. 계속.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40주 동안 그때도 약간 육아가 좀 시작된 느낌이. 그래서
그래서 그 바람 노래를 맨날 들었어요. 딱 그 시점에.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 이제 애기 놀아갈 때까지 딱 듣고 이제 그만 들어도 되겠다. 마음이 그러니까 위로가 되면서 그러니까 또 둘이 차고 올라가면 아무 말 안 하거든요. 슬프죠.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%의 이야기 1부 인식의 벽 구성 이선화, 나레이션 황보라, 연출 이용선이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